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을까요? 내가 있는 자리를 알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뒤처져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자, 영어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 있는 학습법 또는 공부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어느 상황이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 있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게 알고 나면 내가 하는 방식이 뭔가 구태연하거나 잘못된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반합이라는 해겔의 이론을 갖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론이에요. 이게 정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반이에요. 그리고 합이라는 것은 이 반이라는 것 또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완전하지 않고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인슈타인 이론도 분명 틀린 게 존재해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상태가 합이에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합이라는 것 또한 정이 되고 나면 이것 또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같은 것을 반복하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 정, 반, 합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계속적인 발전. 자, 그러면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정반합 이론이라 그래요. 뉴턴의 이론이 있었고, 뉴턴은 모든 물체는 정지한다 그렇고, 아인슈타인은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도는데 정지한 물체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상대성 이론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럼 뉴턴의 이론이 다 틀렸느냐? 현실 세계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건 반드시 뉴턴의 이론으로 건물을 짓고 그걸로 모든 과학적 발견을 이뤄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이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어느 부분을 수정한 거죠.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반한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정. 자, 옛날부터 1000년 이상 됐던 것은 문법과 어휘 학습, 어휘 암기가 되겠죠? 말하게 한다면 발음과 여는 발음, 현지 영어 같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학습법이 과거 오랫동안 전통에 가까웠어요. 이걸 정의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학습법의 특징은 인지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암기하는 걸로. 그런 시기에서 반이 나옵니다. 정에 반하는 것은 바로 비인지 학습을 강조한 노함의 이론이죠. 언어는 학습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태어난다. 가지고 태어난다 능력을 이게 반이 되겠죠. 그리고 합은 아직 저 또한 잘 모르겠어요. 자, 정, 반, 합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여러 가지로 노함의 이론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존해 있어요. 합이 언젠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예요. 제가 이것을 모두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휘를 암기해야 되고 문법도 알고 발음도 알아야겠죠. 그러나 암기라는 것에서 어휘는 맞지만 암기라는 부분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암기하거나 단어를 연상법이라고 해서 그와 비슷한 어떤 비슷한 걸로서 우리가 암기한다든지 문법 또한 지나치게 문법을 강조함으로써 진짜 언어라는 문법, 그냥 책에 나오는 문법을 넘어선 언어라는 문법을 과연 학습하고 있는가? 발음은 분명 알아야 되죠. 근데 여는 발음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현지 영어 알아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1000년 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지구가 태양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이 바로 정반합에 딱 맞는 문장이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2012년 EBS 인터넷 독해에서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문입니다. Persistent unemployment in Britain and then the mass unemployment of the Great Depression redirected Keynes' intellectual agenda from the monetary affairs to unemployment and led to his most influential work,
The General Theory of the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ublished in 1936. 지속적인 실업이 영국에서 있었고요. 거기다가 대량 실업이 대공황에서 발생해. 미국이죠, 그죠? 미국 대공황에서. 그래가지고 디렉트가 방향이잖아요. 리니까 방향을 새롭게 한 거죠. 케인즈의 지식의 의제를 금융의 일에서, 돈의 일에서 실업의 일로서, 실업으로 방향을 바꿔요. 케인즈의 어떤 지적 그러한 그 연구의 아젠다를 그런 돈에서 실업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이끌었습니까?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작품을 결국 만들게 돼요. 그 이론이 뭡니까? 바로 이론, General Theory, 일반 이론. 실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용과 이자와 금융에 관한 일반 이론. 1936년에 출판되게 됩니다. The book asserted the classical economics tradition in which Keynes had been raised. 그 책이 공격하는 것은 고전적인 경제학 전통이에요. 사실 그 전통에서 케인즈가 키워져 왔거든요. 저도 영어 강사인 저도 문법으로 시작해서 발음, 연음, 단어 암기로 키워져 온 건 맞아요. 저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키워져 왔어요. 근데 the era that had nurtured classical economics had been destroyed by World War I. And for Keynes, the Catholicism since had demonstrated the traditional inaccuracies. 근데 그 시대가 키웠던 시대, 고전 경제를 키웠던 그러한 시대가 파괴가 됐어요. 1차 대전으로. 그리고 케인즈에게는 캐톨리시즘, 그 재앙이 그 이래로 입증해 왔다는 거죠. 전통적인 inadequacy, 그 전통의 부족함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A new synthesis was necessary, as that and there was what Keynes sought to create. 새로운 이게 합이에요. synthesis랑 합친다는 얘기, 통합. 새로운 통합이 필요하였다. 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케인즈가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In particular, he concluded that classical economics rested on the fundamental error. 특히나 그가 결론 지은 건 고전의 경제학은 어디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근본적인 에러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It assumed mistakenly that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would ensure the full employment. 자, 잘못해서 실수로 대디아를 가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균형,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 고용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건 잘못 가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On the contrary, in Keynes' view, the economy was chronically unstable and supply-demand could well balance out at equilibrium that did not deliver full employment. 그 정반대로 케인즈의 견해로는 경제라는 것은 만성적인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어쩌면 밸런스를 이룰 수도 있겠구나. 어떤 균형 잡힌 상태에서 그 균형은 완전 고용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균형이 이룰 수 있겠구나. The reasons inadequate investment, oversaving, both reading of psychology of uncertainty. 그 이유는 바로 부족한 투자 그리고 과다한 저축이었고, 이 두 개 다 어디에 근간을 이룰 수 있는가? 뿔 두고 있는 거 바로 불확실함의 심리에 두고 있다.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줄이고 당연히 저축을 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용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케인즈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모든 자연의 이치, 인간이 만든 이론들은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는 건 정답인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반합의 기준을 둬서 기존의 이론을 반박할 때 우리는 새롭게 발전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반합이 이루어지면서 나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영어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정의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부정하는 상태가 지금 노암 촘스키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합으로 갈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니면 이게 정답인지 정확한 아직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 노암도 명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그들은 이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아직도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종교에 의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2000년 지나도 5000년 지나도 수정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는 거, 언어는 자연이죠. 당연히 그 이론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겠죠.